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퍼즐 하나를 같이 풀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100년도 더 된 구닥다리 무기가 어떻게 인류의 미래, 바로 인공지능, 이 AI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을까요?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조합이죠? 네,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실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이 두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놀라운 연쇄 반응의 꼬리를 물고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2,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죠. 이 값싼 무기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 거대한 퍼즐을 맞추려면요. 일단 이 무기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위협적인 건지 그 정체부터 알아야겠죠? 해상기뢰, 말 그대로 바다에 설치하는 지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배가 직접 부딪혀서 터지거나 아니면 배가 지나갈 때 나는 소리나 자기장 같은 신호를 딱 감지해서 터지는 그런 수중 폭탄인 거죠. 이 기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제일 단순한 게 계류기뢰. 이건 그냥 줄에 둥둥 매달려 있다가 배가 와서 쿵 하고 부딪히면 터지는 거예요. 이란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은 좀 더 똑똑한 침저기뢰. 이건 바닥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배가 머리 위로 지나가면 그 신호를 감지해서 펑 터트리는 거죠. 찾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이 상승기뢰인데요. 이건 목표를 딱 감지하면 바닥에서부터 로켓처럼 어뢰를 쏴 올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거대한 항공모함까지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위협적이죠. 이 기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례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1988년에요. 진짜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미군 군함이 세상에 80년도 더 된 1차 세계대전 때 만든 낡아빠진 기뢰 하나에 격침될 뻔했다니까요. 이게 바로 기뢰의 힘입니다. 시간과 기술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무시무시한 비대칭 무기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무기가 어떻게 세계 경제의 목을 조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을까? 그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여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5분의 1, 그리고 LNG의 4분의 1이 바로 이 좁디 좁은 해협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긴 그냥 바닷길이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숨통, 바로 대동맥인 겁니다. 여기라 막힌다? 그럼 전 세계 경제가 그냥 멈춰서는 거예요. 근데 기뢰의 진짜 무서움은요. 그 폭발력이 아니에요. 바로 혹시 터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 공포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란이 작은 고깃배 같은 걸로 위장해서 밤에 몰래 기뢰 몇 개만 뿌렸다는 소문이 돌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모든 배가 항구에 멈춰섭니다. 왜? 해상보험사들이 바로 거긴 이제 위험해서 보험 안 해줘 라고 선언해버리거든요. 보험 없이 그 위험한 바다를 지나갈 배는 세상에 단 한 척도 없죠. 결국 실제 폭발 없이도 공급망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을 미 해군 연구소에서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이란의 진짜 목표는 바다를 기뢰로 도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저 바다에 기뢰가 있을지도 몰라 라는 그 의심의 씨앗을 심는 거죠. 그 작은 의심 하나가 보험사, 선주, 선장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고 결국 전 세계 해운을 마비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뢰가 무서운 이유, 바로 비대칭성입니다. 이 표를 보면 확 와닿죠? 기뢰를 설치하는 건 정말 쉽고 빨라요. 며칠이면 주요 길목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요. 근데 이걸 제거하는 것? 몇 달에 걸릴지도 모르는 대공사입니다. 게다가 기뢰 제거하는 쇠해정은 느리고 무방비 상태라서 적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죠. 공격은 쉽고 방어는 어려운 정말 불공평한 게임인 겁니다.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저 멀리 중동 바다를 떠나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지갑 문제로 직결됩니다. 이 바닷길 봉쇄가 어떻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충격파가 되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 와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터지기 전 80달러 하던 게 거의 2배로 뛰는 거죠. 이건 그냥 기름값이 좀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주유비부터 시작해서 공산품 가격, 배송비까지 모든 물가를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 폭탄이 터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타이밍이 정말 최악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지난 몇 년간 정말 사투를 벌여서 9%가 넘던 물가를 겨우겨우 3% 근처까지 끌어내렸거든요. 이제 한숨 돌리고 금리도 좀 내리면서 경기를 살려볼까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타이밍에 호르무즈 위기가 빵 터진 겁니다. 여기서 유가가 다시 폭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전부 허사가 되고 인플레이션 괴물이 다시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데 저쪽에서 유가가 터지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할 판인 거죠. 경제를 살리자니 물가가 걱정이고 물가를 잡자니 경제가 죽을 맛인 정말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드디어 이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모이는 곳,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저 멀리 바다에서 벌어진 일이 어떻게 최첨단 기술, 이 AI 혁명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게 되는지 그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지금의 AI 붐이 2000년대 닷컴 버블과 정말 소름 돋게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혁신적인 기술로 세상을 바꿀 것처럼 등장했죠. 매출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근데 결정적인 공통점이 뭐냐?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적자예요. 닷컴 버블 때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발목을 잡았다면 지금 AI 기업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데이터 센터 운영비, 즉 컴퓨팅 비용 때문에 돈을 벌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인 거죠. 지금 제일 잘 나간다는 오픈 AI,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 다 똑같습니다. 매출은 막 늘어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데이터 센터에 쏟아부으면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스스로 버는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계속 부어주는 돈, 즉 외부 수혈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닷컴 버블의 흥망성쇠를 온몸으로 겪었던 빌 게이츠가 바로 이 점을 두고 뼈아픈 경고를 했죠. 대부분의 AI 회사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소수만 살아남을 거다라고요. 이 말은 지금의 화려한 AI 열풍이 사실은 얼마나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 적자 AI 기업들의 생명줄은 뭐죠? 바로 투자자들의 돈입니다. 그런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 시중의 돈이 싹 마르고 투자자들은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결국 저 멀리 바다 위에 떠있는 기뢰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그게 연준의 고금리를 불러오고 그 고금리가 결국 실리콘밸리 AI 기업들의 자금줄, 즉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이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해상기뢰, 그리고 중앙은행, 또 데이터 센터. 전혀 상관 없어 보이던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충돌하고 얽혀서 하나의 거대한 위기를 만들어내는지 그 최종적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이한 상황을 설명하는 유령 GDP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AI 분야에 엄청난 투자금이 몰리니까 겉보기에는 GDP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서 실제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유령 같은 성장,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믿기 힘든 연쇄 반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든 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위협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유가 폭등을 불러오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죠. 이걸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이 고금리가 결국 투자금으로 연명하던 AI 기업들의 자금줄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AI 혁명 전체가 거대한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2,000달러짜리 기뢰 하나가 만들어낸 나비 효과의 전말입니다. 결국 지금 세계 경제는 저 바다 위 낡은 기뢰와 이쪽에 최첨단 데이터 센터, 그 사이에 완전히 끼어버린 형국입니다. 이 기묘한 대결에서 과연 어느 쪽이 먼저 무너지게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